그는 마치 그 카페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여유롭게 걸어 들어옵니다. 세련된 재킷, 완벽하게 다듬어진 턱수염, 그리고 여성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게 만드는 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단 10분 만에 그는 바리스타의 마음을 사로잡고 2명의 연락처를 얻어내며 3명의 여성이 자신의 감정적 경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감탄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저토록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신은 첫 페이지조차 넘기기 힘겨워할 때 그는 어떻게 여성이라는 책을 막힘없이 읽어내려가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저 친절한 것뿐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외과 의사와 같은 정교함으로 복잡한 연애 전선을 헤쳐나가는 걸까요?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심의 비밀을 완전히 파악한 듯 보이는 저 남자는 처음부터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많이 믿었고 너무 뜨겁게 사랑했으며 너무나 순수하게 신뢰했던 남자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춤추는 법을 배운 흉터입니다. 오늘 저는 왜 여성들에게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는 남자들이 종종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연애의 고수를 만들어내는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어떤 사교 모임에 가더라도 당신은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의 대화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남자 말이죠. 그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말을 내뱉고 초자연적일 만큼 정확하게 감정의 온도를 읽어내며 숙련된 무용수처럼 유연하게 교류합니다. 그의 모든 접근 방식은 타고난 능력, 천부적인 카리스마, 여성을 이해하는 유전적 재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연애 문화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능력은 사실 인간 심리에 대한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매끄러움은 노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숙련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을 통해 정제된 노력인 것입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복잡한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손가락은 마법 같은 유연함으로 건반 위를 움직이며 영혼에서 악기로 직접 흘러나오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연주 뒤에는 수천 시간의 연습과 수많은 실수, 좌절의 정체기,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그 노력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능숙한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매끄러운 대화 매너는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깨달았던 수천 번의 상호작용을 대변합니다. 그 높은 공감 능력은 신호를 잘못 읽어 대가를 치러야 했던 수많은 상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접근은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거절과 오해, 그리고 사회적 실패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의 착각이 유지되는 이유는 숙련자들이 결코 그 학습 과정을 입 밖에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툴렀던 시절이나 거절의 기록들, 혹은 지금의 능력을 만들기 위해 거쳤던 체계적인 심리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저분한 발전 과정은 숨긴 채 완성된 결과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기술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연애에 무능한 상태로 남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성에게 능숙한 모든 남자는 제가 낭만적 난민이라 부르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랑을 너무나 깊게 믿었으나 잔혹한 현실에 의해 그 신념 체계가 산산조각난 개인적인 역사 말입니다. 이 남자들은 처음부터 바람둥이나 조종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맨티스트였고 이상주의자였으며 문화가 가르쳐준 동화 같은 사랑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낭만적 난민의 여정은 보통 사회가 말하는 착한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운명의 상대를 믿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며 영화에서나 찬양할 법한 진지한 헌신으로 관계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런 헌신을 벌주곤 하죠. 그는 첫 데이트에 꽃을 들고 나가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쓰며 기념일을 챙기고 이론적으로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존중과 애정으로 여성을 대합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진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그는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숭배하는 여성이
때로는 자신을 무심하게 대하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온 마음을 쏟았던 관계가 자신보다 훨씬 덜 신경 쓰는 것 같은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며 끝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신념이 관찰되는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죠. 이때 낭만적 난민은 파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낭만적 이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신념을 버리고 인간의 매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것인가? 이 변화는 대개 제가 최후의 배신이라 부르는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여성과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드는 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친한 친구를 선택해 떠난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약혼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너무 착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훨씬 덜 친절하고 충성심도 없는 남자를 만나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배신은 낭만적 이상주의를 전략적 현실주의로 탈바꿈시키는 심리적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난민은 자신의 이전 방식이 단순히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진심은 약함으로, 헌신은 절박함으로, 낭만적인 제스처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증거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배신 이후 낭만적 난민의 연애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인간의 매력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욕망을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합니다. 이 실험 단계에서 진짜 전문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목표로 여성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짝짓기 역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자가 되고 현대의 구의 의례를 조사하는 인류학자가 되며 여성이 말하는 이상형과 실제로 반응하는 대상 사이의 간극을 수사하는 탐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험실적 사고방식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서적 분리감을 형성합니다. 여성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대신 그녀들의 행동을 연구할 때 그는 어떤 결과에도 감정적으로 연연하지 않게 되어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대화 전략을 테스트할 때 그는 승인을 구걸하지 않기에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또한 이러한 분리감은 과거 감정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패턴들을 읽게 해줍니다. 완전히 헌신적일 때보다 약간 거리를 둘 때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진지한 칭찬보다 장난스러운 놀림이 더 큰 매력을 만든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자신에 대해 즉시 모든 것을 밝히는 것보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험 단계는 매력이 도덕적 원칙이 아닌 심리적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친절함이 자동으로 욕망을 만들지 않으며 헌신이 충성을 보장하지 않고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낭만적 환상을 깨뜨리기에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지혜를 따랐을 때 얻지 못했던 연애의 성공으로 가는 지도를 제공하기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실험 기간 동안 그는 전략적 공감 능력을 기릅니다. 여성을 숭배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그녀들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를 읽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해독하며 행동 반응을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성에게 능숙한 남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통찰은 심리적 흉터 조직이 연애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낭만적 난민의 신념 체계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감정적 파멸을 막기 위해 설계된 더 견고하고 현실적인 틀로 대체됩니다. 우리 몸의 흉터 조직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의 피부보다 더 단단합니다. 유연성은 떨어지고 감각은 무뎌지지만 손상에는 더 강합니다. 심리적 흉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 난민의 새로운 신념 체계는 원래의 세계관보다 덜 이상적이지만 이전 관계를 파괴했던 배신들로부터는 훨씬 덜 취약합니다. 이 흉터 조직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자신감처럼 보이는 감정적 경계선으로 나타납니다. 낭만적 난민은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이 내리는 평가에 자신의 전체 자존감을 걸지 않습니다. 여성의 끌림이란 변하기 쉽고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여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했던 자질들에 기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자기보호는 남자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무심함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방어적 숙련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긍정적인 강화가 아니라 미래의 심리적 손상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발달한 기술입니다. 낭만적 난민이 여성의 심리를 읽는 전문가가 된 이유는 신호를 잘못 읽는 것이 과거의 가슴 아픈 상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화 기술을 발달시킨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한때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었던 어색한 상황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어적 전문성은 압박 속에서 단련되었기에 종종 타고난 능력을 능가합니다. 보트에서 떨어져 생존을 위해 수영을 배운 사람은 안락한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배운 사람보다 더 강한 헤엄을 치게 마련입니다. 감정적 익사를 피해야 한다는 시급함은 여가용 학습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집중력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흉터 조직은 신비로운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낭만적 난민은 진실한 정서적 고통을 겪어보았고 이는 깊은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남자들이 가보지 못한 심리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성들은 그들이 지각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적 복합성을 감지합니다. 그는 실제 경험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남자들보다 더 흥미로워 보입니다. 상처받은 남자가 연애 상황에서 갖는 가장 강력한 이점 중 하나는 제가 감정적 고고학 효과라 부르는 것입니다. 덜 숙련된 남자들은 감지조차 못하는 여성 심리의 층위를 파헤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성에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감정적 불일치, 숨겨진 동기, 무의식적 패턴을 포착하는 초민감 레이더를 개발하게 됩니다. 낭만적 난민은 여성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의미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표면적인 대화 아래를 파헤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필요에 의해 발달했습니다. 여성의 심리를 정확히 해독하지 못하는 남자는 같은 패턴에 의해 계속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고고학은 낭만적 난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실험실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호를 잘못 읽었던 대화, 관심을 오해했던 상황, 관계 문제의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연애사의 법의학적 조사는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패턴들을 보게 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석적 접근은 자동화됩니다. 그는 여성이 언제 자신을 시험하는지, 언제 확인을 구하는지, 언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혹은 그저 예의를 차리는 것뿐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지합니다. 의식적인 욕구와 무의식적인 끌림 트리거 사이의 간극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능력은 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심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추측이나 투사 혹은 희망사항에 근거해 여성과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고고학자는 여성의 동기 패턴, 감정적 리듬, 행동 경향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이해에 매료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고고학자는 여성이 하는 말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의미하는 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몸짓과 어조, 행동 패턴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아마도 연애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가장 역설적인 기술은 제가 전략적 무관심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것일 겁니다. 매력적일 만큼 충분히 관심을 보이면서도 결핍되어 보이지 않을 만큼 적당히 무관심을 유지하는 미세한 조절 능력입니다. 이 정교한 보정은 너무 많이 마음을 썼을 때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거의 도달하기 불가능합니다. 낭만적 난민은 특정 여성의 반응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이 방저편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의 절박함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정서적 결핍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당해 보일지라도 매력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성과 상호작용할 때조차 정서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만듭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매력이나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숙련된 남자는 그녀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과도한 감정 투자가 연애 실패로 이어졌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발달합니다. 낭만적 난민은 자신이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몰입하고 있다는 내부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체적, 심리적 끌림이 자신을 과잉 투자로 이끌 때조차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여성과 단순히 남자의 관심을 즐기려는 여성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받아 보지 않은 남자는 종종 이 구분을 하지 못해 실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여성에게 엄청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여성의 끌림을 자극하는 역설을 만듭니다. 남자가 여성의 승인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 원리는 결핍이 짝짓기 시장에서 낮은 가치를 상징하는 반면 선택적인 관심은 높은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낭만적 난민은 이 교훈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기에 그의 무관심은 연기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팹니다. 연애 트라우마를 통한 변화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이전보다 동시에 더 취약하면서도 더 보호받는 남자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역설은 왜 상처받은 남자가 감정적 깊이를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 설명해 줍니다. 낭만적 난민은 진짜 심리적 고통을 겪어보았고 이는 보호받으며 자란 남자들이 결코 탐험하지 못하는 감정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별의 아픔을 알고 배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며 상실된 사랑의 영역을 지나왔습니다. 이 경험은 대다수 남자의 얕은 심리적 지형보다 훨씬 깊은 감정적 깊이를 만들어내며 여성들은 이를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동시에 그의 상처는 미래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적 경계를 세웠고 위험 신호를 식별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전의 고통으로 이끌었던 실수를 피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그를 강하고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남자들에게 지친 여성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는 자질들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의 역설은 제가 접근 가능한 깊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여성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낭만적 난민은 사랑, 상실,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 나누는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많은 여성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지속적인 확인이나 승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도 진정한 정서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남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즉각 답장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남자와 함께 심리적 깊이를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은 또한 왜 어떤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남자에게 중독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녀들은 방어막 아래에 있는 깊이를 감지하고 그곳에 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방어막이 결과적으로 매력을 파괴할 수도 있는 완전한 감정적 융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관계 역학에 충분히 노출된 후 낭만적 난민은 제가 패턴 인식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여성의 행동 패턴, 동기 구조, 그리고 관계의 궤적을 빠르게 식별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가 결과를 예측하고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매트릭스는 이론적 학습이 아닌 반복적인 패턴 노출을 통해 발달합니다. 낭만적 난민은 다양한 유형의 여성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반복되는 테마, 예측 가능한 주기, 보편적인 경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별 직후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여성을 알아보고 연결보다는 인정을 구하는 사람을 식별하며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인 예인지 구분해냅니다. 이 패턴 인식은 연애 상호작용에서 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상황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이 정말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선택지들을 즐기고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밀당을 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읽어냅니다. 또한 이 매트릭스는 상대하는 여성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을 보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성격 유형마다 다른 소통 방식에 반응한다는 것,
다양한 감정 상태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연애에서는 기술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적응력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뻔한 수법에 걸려든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낭만적 난미는 개별 여성이 가장 잘 반응하는 것에 맞춰 자신의 성격, 대화 스타일, 감정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방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습득한 사회적 지능입니다. 패턴 인식 매트릭스에는 관계의 주기, 여성 심리의 계절적 패턴, 외부 스트레스가 연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포함됩니다. 이 지식은 그가 접근 타이밍을 잡고 흔한 함정을 피하며 외부 관찰자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보일 만큼 숙련되게 관계의 단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해줍니다. 상처받은 남자가 얻는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는 탁월한 감정 지능입니다. 감정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우위는 정서적 생존을 위해 덜 숙련된 남자들은 완전히 놓치는 심리적 신호들을 해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낭만적 난미는 훈련된 심리학자의 정확도로 미세한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의 변화를 해독하며 몸짓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성이 언제 불편해하는지 감지하고 언제 자신을 시험하는지 인식하며 그녀의 말이 실제 감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문해력은 필요에 의해 발달했습니다. 여성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남자는 배신과 거절, 관계의 실패에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 지능은 대화 속에서 여성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한 순간에 해주는 텔레파시 같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낭만적 난미는 상대가 격려를 원하는지 아니면 도전을 원하는지, 들어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조언을 원하는지, 연결을 구하는지 아니면 공간이 필요한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은 단순히 여성을 읽는 것을 넘어 끌림, 관계의 발전, 연애의 만족감을 이끄는 감정 역학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낭만적 난미는 여성의 말로 표현된 선호도가 실제 행동 패턴과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 논리적 논쟁은 감정적 입장을 거의 바꾸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연애 소통에서는 내용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감정 지능에는 자신의 심리적 패턴, 감정적 트리거, 행동 경향에 대한 이해도 포함됩니다. 낭만적 난미는 이전의 접근 방식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깊은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남자들이 좀처럼 갖기 힘든 자기 객관화를 부여합니다. 여성의 심리와 자신의 심리를 모두 이해하는 이 조합은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매력과 관계 역학이라는 현실 속에서 수년간 쌓아온 고통스러운 학습의 결과인 정교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낭만적 난민의 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제가 방어적 숙련체계라 부르는 것의 발달입니다.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취약성을 차단하는 연애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실제로는 정교한 심리적 보호막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자신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체계에는 특정 연애 결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서적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낭만적 난미는 여러 선택지를 유지하고 여성을 우상화하지 않으며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독립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보호책들은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결핍이 매력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방어적 숙련도에는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심을 유지하는 소통 전략도 포함됩니다. 낭만적 난미는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이고 절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정하며 결핍되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반응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기에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편안하게 농담을 던질 수 있으며 거절이 더 이상 자아를 위협하지 않기에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결과로부터의 독립이라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연애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이 독립성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절박함과 결핍은 즉각적인 매력 사례마인 반면 자신감과 자기 충족성은 강력한 최음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어적 숙련도는 또한 언제 감정을 투자하고 언제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를 포괄합니다. 낭만적 난미는
감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단순히 선택지를 즐기는 여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잠재력이 있는 상황과 그저 사교적인 유흥일 뿐인 상호작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정교한 측면은 보호막을 유지하면서도 진실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낭만적 난민은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함께할 수 있고, 결핍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절박해지지 않으면서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은 정서적 과잉 투자로 인한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처받은 남자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그 과정이 정작 그가 원래 갈구했던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어적 숙련체계는 동시에 진정한 만족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깊고 신뢰 넘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성공의 덫입니다. 낭만적 난민은 여성을 유혹하고 취약성을 피하는데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인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한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매력을 뿜어내고 여러 선택지를 유지하며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변화하기 이전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그 정서적 친밀감에 도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낭만적 난민이 자신이 원래 꿈꾸던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의 방어체계가 진실한 애정을 알아보거나 그에 반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종과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는데 너무나 전문가가 된 나머지 때때로 순수한 관심을 정교한 연애 기술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낭만적 난민들은 이 방어적 태도에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미래의 로맨티스트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가 되어 자신을 만들었던 그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원래 신념이 약속했지만 경험이 부정했던 그 충성심과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여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방어벽을 낮추는 법을 결국 배워내기도 합니다. 이 진화의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점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남자가 종종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꾸준한 충성심과 진실함, 그리고 정서적 성숙함을 통해 자격을 증명한 여성을 향해 다시 한번 취약해질 위험을 감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연애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데이트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 자신의 삶이나 주변 남성들에게서 발견되는 패턴을 일깨워 주었다면 매력과 관계에 숨겨진 심리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변화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연애 상황에서 남성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는 남자가 종종 가장 깊은 낭만적 흉터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정서적 회피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장 뛰어난 사랑꾼들 중 일부가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들인지 그 이면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거장도 한때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전문가도 한때는 초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감 넘치는 남자도 한때는 희망보다는 고통이 더 나은 스승이라고 결심했던 상처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에서 상처를 입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파괴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정서적 회피나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여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종종 여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인지는 설명해 줍니다. 흉터 조직은 피부보다 단단할 수 있지만 감촉에는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점이 자신 또한 상처받는 것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